네,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큰 그림은 어떻게 또 완성이 돼가고 있을까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글로벌적으로 비교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네, 일단은 선거단 투표는 조금 진행이 됐고 다음 FOMC, 네, 이제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미국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봉쇄도 또 시작이 될 것 같고 장기 전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이번 FOMC 마지막 FOMC 어떻게 결과 나올까요? 지금 이제 FOMC 이제 그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이제 시기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규 일자리하고 이제 그 실업자 급등세인데 지금 신규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지금 실업자 지금 급증세 거의 보시게 되면 초록색은 줄고 있죠. 네. 그건 이제 5에서 14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네. 실업자들은 지금 줄고 있는데 장기 실업자가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장기 실업자입니다. 그게 문제군요. 그게 이제 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복귀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상당히 좀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OECD도 그렇고 뭐 FE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네.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을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부양책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또 보게 되면은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미국 지금 이제 주택 공급업체 체감 경기가 역사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HMI 지수라는 게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쪽에.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이 좋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미국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은 물가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부양책은 필요한데 부양책 쓰려고 그러면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중요한 또 참고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소비자 그렇습니다. 이제 물가가?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경기 회복은 더딘데 또 물가 상승 너무 빠르니까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어렵군요. 이게 예. 이제 균형을 잡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재무부 쪽에서는 정권 말기에 자꾸 남은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네. 지난번에 쓰다가 이제 부양책 자금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제 그 아주 소규모 업체들이 부양 자금을 안 가져가 버려요, 아예. 아, 예, 그래요? 그래 네. 그게 이제 좀 많이 좀 남았는데 네. 그거를 반환을 하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FED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바이든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을 잘못 썼다가는 달러가 또 급하게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네.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냥 돈 풀면은 경기 부양은 돼야 되는데 물가만 올리고 네네. 경기 부양은 실제로는 더디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기대치를 그렇게 높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추가 부양안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잡는다든가 네. 일각에서는 이제 장기 채권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할 거라는 전망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기대치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FOMC에서 웬만치 뭐 요즘 지금 하고 있는 정도를 유지한다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이 네.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기대치가 낮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하지만 FOMC 입장에서 지금 경기 전망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약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FED는 계속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부에다 대고 정부가 돈 풀어라 이러고 있거든요. 정부한테. 예, 지금 이제 그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자산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의치 아니다. 않다. 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뭐 부양책을 내놓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호재겠습니까, 악재겠습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선제적으로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네 해서 호재가 좀 될까요? 주식시장 그걸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일단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호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예, 않다. 예, 네, 일단 결과 지켜보고 조금 더 이 얘기는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더 드라이브를 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은 요즘에 또 상사주들이 그렇게 좋습니다. 네, 예. 원자재 가격 상승 방금 앞서서 달러 약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로 봐야 되는지 원자재가 뭐 철강, 구리에서 다 같이 뛰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엄청나게 요즘에 뛰고 있는데 일단 구리 가격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나오는 게 5년치거든요. 5년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요. 예, 구리는 이제 뭐 닥터 코퍼 이러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뭐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가는 게 이제 구리기 때문에 네. 선물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예, 네. 이제 반대로 좀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철강 가격도 요즘에 이제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 자료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갔어요. 아, 예, 그렇겠어요. 그런데 철강 가격 예.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여러 유통가도 올라가고 있고 철광석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빨리 회복이 되면서 네네. SOC를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중국의 영향이 큰 그렇습니다. 거군요. 거의 중국 원자재는. 영향으로 봐야 되겠고 예. 중국은 내년도에 뭐 GDP 성장률을 8%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가지고 이제 철강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철광석 가격은 중국발로 올라간다 보면 되겠고 구리 가격은 달러발로 올라간다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구리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 싶으면 이제 달러가 아직까지도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죠. 더 하방 훨씬 열려 예, 있다.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구리 가격은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았다고 보고 있고 네. 철광석도 쉽사리 저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워낙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워낙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갈 걸로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철강이라 특히 이제 철강 쪽에서는 지금 조선이나 자동차 쪽이랑 네. 지금은 철광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인상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드디어 인상이 될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커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인상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잠재하고 있어서 좀 더 갈 것 같고 비철 관련주들도 뭐 이제 풍산이라든가 이런 쪽 많이 올라왔죠.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고려요. 근데 어쨌든 예, 비철 쪽에도 경기 회복 흐름하고 동행해가지고 완만하게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쪽에 원자재 관련주들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달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 반등이 나온다면은 구리 가격이 이제 완전 빠질 거고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아마 원자재 전체적으로 아마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그래서 구리를 제일 기준으로 보시면서 네. 예, 그러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주도 대응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신고가 거의 다 근처 LG 상사도 그렇고 시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이렇게 가벼운 예.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은 이제 그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왔으면은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챙기실까요? 조금은 좀 이제 비중은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준가는 구리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거다. 슈퍼사이클 온 것 같거든요. 여기서 수혜가 될 만한 쪽 그리고 덜 오른 고려아연도 감안해 보시면 또 괜찮은 전략 될 것 같다 팁 주셨어요. 5G 반바지지에서 오늘은 5G가 분위기 가장 좋아가지고요, 전문가님. 예. 오파스는 이런 거는 벌써 신고가 내고 기관이 요즘에 엄청나게 또 힘있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5G 관련된 호재 오늘 뉴스 먼저 체킹 좀 해주세요. 버라이즌. 일단은 뭐 이제 삼성전자가 네. 버라이즌 지난번에 8억 그 수주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장비 생산을 개시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호재가 되고 또 미국 주파수 경매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1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텐데 요번 주파수 경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마 버라이즌이 요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버라이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우리는 28GHz로 할 거야. 이래서 시작을 해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지국을 너무 이게 왜냐하면 짧아요. 그 가는 거리가 그 벽에 많이 막히기 구간이 때문에. 짧군요. 예. 그래서 뭐 속도는 빠르지만은 네. 서비스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버라이즌도 할 수 없이 이제 중대역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버라이즌이 이번에 이제 아마 많이 가져갈 거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백신 접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5G 기지국 설치가 굉장히 좀 가속화될 겁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5G에 대한 전체적인 포맷이 결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아이폰이 또 5G 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설치가 굉장히 좀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아마 이제 5G 장비주들은 내년 올해는 참 실망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있었죠. 네. 예, 근데 이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안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고 분명히 하긴 할 거다. 시간의 문제였는데 좀 기다림이 언제 할 오래 거냐가 걸렸죠. 이제 문제인데 네. 아마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장비 생산을 계속 개시를 한다면은 뭐 이제 1분기부터는 실적이 잡힌다는 소식이 이제 나올 거고요. 네. 적어도 1분기 실적이 뭐 바로 뭐 확 올라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1분기 때부터 이제 뭐 선적이 개시됐다라는 소식 정도는 나올 테니까 5G 장비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몇 종목 정도는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K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에서부터 보면은 한 30% 올라와 있거든요. 5G는 워낙에 자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종목에 많이 대한 빠지면은 퍼포먼스가. 항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예. 5G 종목들은 좀 내년을 보신다면은 내년 1분기를 보신다면은 네. 지금 좀 보유를 하셔야 될 종목들로 보고 있습니다. 탑픽도 좀 주세요. 종목. 탑픽은 일단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면은 KMW나 아니면 뭐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이제 제일 뭐 연관이 깊을 거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쪽을 보게 된다면은 솔리드나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후복은 네, 주셨어요. 네, 네 종목 안에서 잘 힌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큰 그림 네, 긍정적으로 그려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이제 약간 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우지수가 지금 21선 테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FOMC 불확실성도 있고 네. 뉴욕이 지금 셧다운 할 거라는 그런 뉴욕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우지수가 21선 테스트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네.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는 한 번은 좀 조정을 좀 받게 될 거고 단기 충격. 단기 충격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동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좀 한 이틀 정도는 저걸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수에 따른 다우지수의 맷집이 있는지 체킹하고 우리 시장도 적용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포인트 주셨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